작은 배 한 척. 나는 지금도 그날 아침을 선명히 기억한다. 2024년 10월 수도권과 3시간 이내인 작은 항구. 아내가 떠난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뭘 안다고 난리냐는 아들의 핀잔을 뒤로하고 나는 평생 모은 돈 50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는 이미 아들에게 넘겼고 나는 인근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주제에 배를 산다니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젊었을 때 나는 선박회사 사무원이었다. 서류만 들여다보며 40년을 살았다. 배를 다루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정작 나는 배 한 번 제대로 타본 적이 없었다. 아내는 늘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바다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꿈꾸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아내도 없고 꿈만 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작은 배 한 척, 내 이름으로 된 배를 갖기로. 항구관리소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가 나를 힐끗 보더니 퉁명스럽게 물었다. 뭔 일이십니까? 저 중고 어선 한 척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밖을 가리켰다. 저기 끝에 묶여 있는 거 하나 있긴 한데. 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항구 끝, 다른 배들과 떨어진 곳에 작은 어선 한 척이 외롭게 떠 있었다. 흰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졌지만 선체는 단단해 보였다. 5톤급 정도. 딱 혼자 타기 좋은 크기였다. 배에 다가서는데 누군가 내 뒤에서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저 배 사시려고요? 돌아보니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다. 단정한 차림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 아, 네. 그런데 당신은? 저는 윤지수라고 해요.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요즘 이 항구에서 사람들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인터뷰를. 그냥 배 좀 살까 하는 거예요. 그녀는 실망한 듯 했지만 밝게 웃었다. 알겠어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는 다시 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상했다. 분명 낡긴 했지만 500만 원짜리 배라기엔 너무 멀쩡해 보였다. 관리소로 돌아가 그 남자에게 물었다. 저 배 얼마입니까? 500. 네. 나는 귀를 의심했다. 500만 원? 저 정도 배면 최소 1,500만 원은 하는데. 정말요? 저 배가 500만 원이라고요? 남자는 담배를 비벼 끄고 나를 쳐다봤다. 원래 그런 배예요. 사고 싶으면 사고 아니면 말고. 뭔가 석연치 않았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어디 있나? 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계약서 같은 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서류 하나만 쓰면 돼요. 그는 서랍에서 양식지를 꺼내 빈칸을 채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 김춘배, 72세, 생애 첫 배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다. 돈을 건네자 그는 묘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듯한 얼굴. 잘 써요. 그 배
그 말투가 왠지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나는 기쁨에 들떠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니 아까 그 감독이 또 있었다. 윤지수였던가. 계약하셨어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 관리소 사장님은 좀 무뚝뚝하시네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경식 씨요. 이 항구 터줏대감이에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말을 잘 안 하신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나는 고개를 돌려 관리소를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경식 씨가 담배를 피우며 먼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뭔가 깊은 슬픔 같은 게 서려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배 청소에 매달렸다. 선실은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구석구석 먼지와 곰팡이가 쌓여 있었다. 선실 깊숙한 곳, 낡은 선반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잠금 장치도 없이 그냥 덮개만 있는 단순한 상자. 열어보니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노란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30대 정도의 젊은 남자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배경은 이 항구였다. 뒤편으로 이 배가 보였다. 편지를 꺼내 펼쳤다. 손글씨였다. 떨리는 필체. 경호야,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배를 타고 싶다고 했을 때 위험하다고 혼만 냈지. 내가 선장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도 공부나 하라고 다그쳤어. 그런데 넌 결국 바다를 선택했고 아빠는 그걸 끝내 인정하지 못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싸운 날 내가 집을 나간 지 벌써 2년이 됐구나. 이 배에 내 흔적이 남아 있어. 내가 직접 고친 엔진, 내가 칠한 페인트. 아빠는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이 바다를 사랑했는지. 미안하다는 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 하지만 이 배는 팔지 않을게. 내가 언젠가 돌아올 때까지. 아빠가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다. 나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다. 젊은 남자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아, 경식 씨. 관리소의 그 무뚝뚝한 남자. 사진 속 젊은 남자를 30년쯤 늙혀놓으면 꼭 그 얼굴이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왜 배가 그렇게 쌌는지, 왜 그가 그런 표정으로 잘 써요라고 했는지. 이 배는 돌아오지 않은 아들의 배였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며칠간 나는 경식 씨를 피했다. 사진과 편지를 돌려줘야 할지, 그냥 모른 척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윤지수가 항구 벤치에서 나를 불렀다. 할아버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녀는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고마운 마음에 그녀 옆에 앉았다. 배는 잘 정리되셨어요? 네, 덕분에. 근데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다큐멘터리라는 걸.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람들 이야기에 진짜가 있거든요. 뉴스나 드라마엔 없는. 할아버지는 왜 배를 사셨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내가 평생 꿈만 꾸고 산 사람이에요. 바다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바다엔 나가본 적도 없었지. 늘 핑계를 댔어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가족을 돌봐야 한다. 지수는 조용히 들었다. 아내가 죽기 전에 말했어요. 당신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제 알겠더군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그래서 배를 사신 거예요? 그렇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저 바다에 혼자 나가고 싶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결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지수는 카메라를 끄고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멋진 결정이세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멀리서 경식 씨가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마치 뭔가를 부러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결심했다. 경식 씨에게 편지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10월 말 갑작스런 태풍 예보가 나왔다. 항구는 순식간에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경식 씨는 직접 모든 배의 밧줄을 점검하며 돌아다녔다. 나도 도우려 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습니다. 혼자 해요. 그날 밤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집에 돌아갔다가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 항구로 향했다. 항구에 도착하니 경식 씨가 경호. 아니, 내 배 앞에 혼자 앉아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 경식 씨, 나는 우비를 입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배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왔어요? 이런 날 혼자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날도 이런 날이었어요. 폭풍우 치던 날.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2019년 10월 27일. 제 아들이 이 배를 타고 나갔어요. 태풍 예보가 있었는데 그놈이 고집을 부렸죠. 이 정도 바람은 괜찮다고. 경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린 그날 아침에 싸웠어요. 내가 막았는데 아들놈이 아버지는 날 믿지 않는다고 소리쳤죠. 나는 내가 선장 흉내나 내냐고 했어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녁 무렵 배만 떠내려왔어요. 비어있는 채로. 해경이 사흘을 뒤졌지만 아들은 못 찾았어요. 경식 씨, 5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이 배를 볼 때마다 아들 얼굴이 떠올라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선장 흉내나 내냐였는데 그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70평생 얼마나 참았을까. 빗소리에 묻혀 그의 울음소리가 항구에 퍼졌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배 앞에 앉아 있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경식 씨, 사실 배 안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경식 씨가 고개를 들었다. 아드님에게 쓰신 편지, 그리고 사진도요. 그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아, 그거 몇 년 전에 썼는데 붙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 안에 넣어뒀죠. 제가 읽어도 됐을까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들이 읽을 수 없는 편지니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평생 꿈만 꾸고 살았어요. 그런데 경식 씨는 아드님은 진짜 꿈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선장이 되고 싶다는 꿈을요. 경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배를 팔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놓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배가 계속 여기 있으면 나도 계속 여기 묶여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막상 팔고 나니까 후회되셨죠? 네.
바보 같죠?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경식 씨, 제가 이 배를 잘 타겠습니다. 아드님 목까지. 그리고 가끔 같이 타시는 건 어때요? 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거죠. 경식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미 할아버지 배예요. 그럼 동업자로요. 저 혼자선 이 배를 관리할 자신이 없어요. 경식 씨가 도와주셔야 해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두 늙은이의 약속. 배를 함께 지키고 함께 타기로. 멀리서 윤지수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나는 몰랐지만 그녀는 그날 밤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11월이 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배를 손보기 시작했다. 엔진을 점검하고 낡은 페인트를 새로 칠했다. 경식 씨는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았다. 그는 아들에게 배운 기술로 배를 정비했다. 어느 날 나는 목공소에 가서 작은 나무판을 주문했다. 배 이름을 새길 판이었다. 경식 씨가 물었다. 배 이름은 뭘로 하실 거예요? 경호요. 네, 경호. 아드님 이름으로요. 경식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나를 바라봤다.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왜? 누군가는 계속 기억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배는 원래 경호 씨 배였으니까 제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이상하고요. 경식 씨는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봤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며칠 후 나무판이 완성됐다. 경호라는 글자를 붓글씨로 새긴 판. 우리는 함께 그걸 배 옆면에 달았다. 경식 씨는 한참 동안 그 이름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한번 나가볼까요? 경호가 사랑하던 바다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2024년 11월 15일. 우리의 첫 항해일. 날씨는 완벽했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다. 경식 씨는 선장석에 나는 뒤편에 앉았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 부드럽네요. 경호가 엔진을 잘 손봤거든요. 원래 이 배 속도는 제법 나와요. 우리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났다. 수평선이 점점 가까워졌다. 바다는 정말 넓었다. 나는 평생 먼발치에서만 보던 이 풍경 속에 내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경식 씨, 이거 진짜네요. 뭐가요? 바다요. 내가 평생 꿈꿔온 게 이거였어요. 이 바람, 이 파도 소리, 이 짠 냄새. 경식 씨는 웃었다. 그럼 이제 꿈을 이룬 거네요. 그런가 봐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달렸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경식 씨가 엔진을 끄고 낚싯대를 꺼냈다. 김 사장님, 낚시 해보셨어요? 처음이에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죠. 경호한테 배운 건데. 그렇게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낚싯줄을 들이웠다. 물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저 멀리서 작은 고깃배 하나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윤지수였다. 그녀는 렌즈 너머로 우리의 모습을 조용히 담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황금빛 물결이 일렁였다. 경호도 이런 풍경을 봤을까요? 매일 봤죠.
그리고 매일 감탄했어요. 아버지, 바다는 매번 달라요라고 말하곤 했죠. 훌륭한 선장이었겠네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인정만 해줬어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인정해 주시면 되죠. 너는 훌륭한 선장이었다고요. 경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다. 2025년 3월 부산 독립영화제. 윤지수의 다큐멘터리 작은 배 한 척이 상영되는 날이었다. 나와 경식 씨는 함께 상영관에 갔다. 지수가 부산까지 우리를 초대한 것이다. 떨리네요. 나도요. 내 얼굴이 스크린에 나온다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 이야기를 누가 보려고 할까요? 하지만 상영관은 만석이었다. 젊은 사람들부터 우리 또래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자리를 채웠다. 영화가 시작됐다. 스크린에 한국 풍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내가 처음 배 앞에 섰던 날이 나왔다. 어색하게 웃던 내 모습이 보였다. 경식 씨와 나의 대화들, 폭풍 우 치던 밤, 배 이름을 다는 장면, 그리고 첫 항해. 지수는 우리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담아냈다. 과장도 없고 극적인 음악도 없었다. 그냥 두 늙은이가 바다에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이야기. 영화 마지막 경호호가 수평선을 향해 나아가는 긴 장면이 나왔다. 배가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수평선과 하나가 되었다. 화면에 자막이 떴다. 누군가의 기억은 누군가의 손에서 다시 출항한다. 조명이 켜졌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상영 후 간단한 Q&A가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경식 씨, 아드님을 이제 보내드릴 수 있으셨나요? 경식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더라고요. 그 배를 타면 경호가 같이 타는 기분이에요. 이제는 슬프지 않고 그냥 고마워요. 관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상영관을 나오며 경식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경호야, 봤냐? 아빠가 내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경호 씨도 뿌듯했을 거예요. 우리는 부산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다. 70대 노인 둘이 소주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김 사장님, 우리 오래오래 바다에 나갑시다. 그럼요. 경호는 이제 우리 배니까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인생에 대해, 후회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 영화제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더 활기를 띠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우리는 어김없이 바다로 나갔다. 날씨가 좋을 때도 흐릴 때도. 경호는 이제 우리에게 삶의 일부가 되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항구에 도착했다. 경식 씨는 이미 배를 정비하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요. 저도요. 근데 이상하게 배 생각하면 잠이 와요. 우리는 웃었다. 두 늙은이가 배 이야기하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스스로도 우스웠다. 배에 오르며 나는 문득 지난 몇 달을 돌아봤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빈 방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었다. 아내를 잃고 아들과도 멀어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나에겐 경호가 있고 경식 씨라는 친구가 있고 매주 기다려지는 바다가 있었다. 아, 그리고 지수라는 젊은 감독도. 그녀는 이따금 우리와 함께 배를 타며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경식 씨,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습긴 한데요. 뭔데요? 행복해요. 진짜로. 경식 씨는 키를 잡으며 웃었다. 나도요, 김 사장님. 나도요. 엔진이 걸렸다. 익숙한 그 소리. 이제는 내 심장 박동만큼이나 친근한 소리. 배가 천천히 항구를 떠났다. 오늘은 조금 더 먼 바다로 가기로 했다. 경식 씨가 추천한 좋은 낚시 포인트가 있다고 했다. 저기요, 경식 씨. 왜요? 경호 씨가 좋아하던 자리가 어디였어요? 경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뒤편 선미를 가리켰다. 저기요. 저기 앉아서 늘 바다를 봤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거기 앉아 볼게요. 경호 씨 기분으로. 고맙습니다. 나는 선미로 가서 앉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파도가 배 밑을 두드렸다. 이게 경호 씨가 매일 본 풍경이구나. 이게 그가 사랑한 바다구나.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경호 씨, 당신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훌륭한 선장이었을 거예요. 이 배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바람이 대답하듯 더 세게 불었다. 경식 씨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김 사장님, 커피 드릴까요? 좋죠. 그는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내게 건넸다. 우리는 종이컵을 부딪히며 웃었다. 건배. 무슨 건배예요. 그냥 커피인데.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바다를 물들였다. 경호는 그 빛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두 노인을 태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한 청년의 영혼을 함께 태우고 작은 배 한 척. 하지만 그 배에는 큰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후회와 용서, 상처와 치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나는 이제 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배의 크기가 아니라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는 것을, 그리고 그 배가 어디로 향하느냐는 것을. 우리의 배는 지금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